애 낳느라 고생했어. 이제 이혼하자.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갓 출산을 마친 여자가 창백한 얼굴로 아기를 품에 안으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네가 할 일은 끝났다고. 애는 잘 키울게. 뒤따라 들어온 시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좋게 좋게 말할 때 알아들어. 대리모 노릇 고생했어. 애 일이네. 여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리모, 자신은 정식으로 결혼했고 사랑하는 남편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대리모라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이 아이 엄마예요.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명품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섭섭하지 않게 잘 키워줄게. 거지 같은 엄마 밑에서 자라는 것보다 훨씬 나은 장사야. 여자는 아기를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안 돼요. 이 아이는 제 아이예요.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아기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발이 여자의 옆구리를 강하게 걷어찼습니다. 여자가 신음을 내뱉으며 몸을 구부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달려들어 여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아파요. 제발 그만하세요. 병실 바닥으로 끌려가는 여자의 비명이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지만 멈칫 섰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장에게 두툼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VIP 보호자니까 문제 삼지 마세요. 병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괴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자는 바닥에 쓰러진 채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제 아기예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대체 이 여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평범하게 결혼하고 행복하게 아이를 낳았을 뿐인데 왜 갑자기 대리모 취급을 받으며 쫓겨나야 하는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서영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개팅에서 민욱을 만났습니다. 민욱은 점잖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업가예요. 거창한 건 없지만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민욱의 말투는 겸손했습니다. 서영은 그런 민욱이 좋았습니다.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석 달 만에 민욱이 청혼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서영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우리 집안이 좀 조용한 걸 선호해서요. 민욱의 설명에 서영은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신혼살림은 아담한 아파트에서 시작됐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결혼식 당일 잠깐 본 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님이 좀 까다로우셔서 나중에 천천히 뵙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욱이 말했습니다. 서영은 그러려니 했습니다. 결혼 후 2달 만에 임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말요? 우리 아기가? 민욱은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민욱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말이야.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서영은 외로웠지만 참았습니다. 임신부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임신 5개월쯤 됐을 때였습니다. 민욱이 서류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좀 사인해줘. 부부 공동 명의로 통장 만들려고. 공동 명의요? 응, 아기 태어나면 돈 쓸 일 많잖아. 미리 준비하는 거야. 서영은 의심 없이 사인했습니다. 그게 재산을 모두 민욱 명의로 넘기는 위임장인 줄도 모르고 임신 8개월 민욱이 또 다른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아, 맞다. 보험 하나 들어야 하는데 이것도 사인해 줄래? 보험이요? 응, 아기 보험.
태아 특약 있는 거. 서영은 또 의심 없이 서명했습니다. 그게 자신이 피보험자인 거액의 생명보험인 줄 몰랐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민욱이 말했습니다. 우리 병원으로 가야 해. 어머니가 아는 곳이라 좋대. 병원은 고급스러웠습니다. VIP 병실에 입원했습니다.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민욱은 병실 밖에 있었습니다. 남편분은 분만실 출입이 어렵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서영은 혼자 진통을 견뎠습니다. 10시간의 진통 끝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입니다.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영은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서영은 아기를 안고 행복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욱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냉랭했습니다. 애 낳느라 고생했어. 민욱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서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이혼하자. 민욱의 다음 말에 서영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네, 애는 우리가 키울 거야. 넌 이제 필요 없어. 서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이혼? 아기를 데려간다고? 무슨 소리예요?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값비싼 옷을 입은 중년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명숙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딱 한 번 본 얼굴이었습니다. 좋게 말할 때 알아들어. 대리모 노릇 고생했다. 이제 애 내놔. 명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대리모, 무슨 소리세요? 저는 정식으로 결혼했고 이 아이는 제 아이예요. 서영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또 다른 여자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명품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정식 부인은 나야. 그 아이는 우리 집 아이고. 여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영은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안 돼요. 이 아이는 제 아이예요. 서영이 아기를 꽉 껴안았습니다. 이것이 말을 안 알아듣네. 명숙이 혀를 찼습니다. 민욱이 다가왔습니다. 서영은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 순간 쾅! 민욱의 발이 서영의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으윽! 서영이 신음하며 몸을 구부렸습니다. 아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명숙이 달려들었습니다. 서영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이것이 서영이 바닥으로 끌려갔습니다. 비명이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간호사들이 뛰어왔습니다. 하지만 병실 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명숙이 병원장을 불렀습니다.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VIP 보호자예요. 문제 삼지 마세요. 병원장이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용히 처리하겠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괴로운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영은 바닥에 쓰러진 채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제 아기예요. 제발이요. 다연이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이야. 고마워, 낳아줘서. 다연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영이 기어가려 했습니다. 명숙이 서영의 팔을 짓밟았습니다. 꼼짝 마. 민욱이 서류를 던졌습니다. 이혼 서류야. 사인해. 싫어요. 절대 안 해요. 서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험도 내가 수익자로 되어 있고 원래 계획은 출산 중에 내가 죽는 거였는데 운이 좋았네. 민욱이 비웃었습니다. 서영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고? 미친 사람들.
미친 건 너지. 이렇게 쉽게 속아 넘어오다니. 다연이 킬킬 웃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서영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나가세요. 더 이상 여기 계실 수 없습니다. 간호사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 아기, 제발 제 아기만은. 서영이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병실 밖으로 떠밀려 나왔습니다.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출산한 지 겨우 5시간. 몸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병실 안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영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발, 제발이요. 병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보안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나가주세요. 서영은 끌려가듯 병원을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병원 정문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태어나는 상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서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은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멍하니 앞만 바라봤습니다. 손에는 퇴원 서류 한 장뿐이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영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아니, 그곳이 아직 자신의 집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가 백미러로 서영을 힐끔 봤습니다. 산모복을 입은 여자가 혼자 새벽에 택시를 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영도 말이 없었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서영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서영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나예요. 문 좀 열어줘요.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민욱이 아니었습니다. 다연이었습니다. 잠옷 차림의 다연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뭐야, 벌써 왔어? 다연이 비웃었습니다. 여기는 제 집이에요.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집? 여긴 이제 내 집인데? 다연이 킥킥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제 명의 아파트인데요. 서영이 소리쳤습니다. 명예, 확인해 봤어? 다연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서영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 소유자 이름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민욱. 서영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위임장에 사인했잖아. 그거면 충분해. 다연이 말했습니다. 거실에서 민욱이 나왔습니다. 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여기 있어? 빨리 안 가? 민욱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내 짐이라도, 제발 내 짐만이라도. 서영이 애원했습니다. 짐, 현관 앞에 놔뒀어. 가져가. 민욱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관 밖에 작은 캐리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겨우 그것뿐이었습니다. 내 옷들은요? 내 물건들은요? 필요 없는 건 다 버렸어. 어차피 싸구려잖아. 다연이 손톱을 보며 말했습니다. 서영은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통장이라도, 제 통장 좀 돌려주세요. 통장? 내 통장에 있던 돈 전부 내가 인출했어. 위임장 덕분에 가능했지. 고마워. 민욱이 비웃었습니다. 서영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빈털털이지. 축하해. 민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영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섰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무슨 잘못이? 잘못? 없지. 그냥 내가 멍청했을 뿐이야. 민욱이 말했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아이였어. 넌 그냥 도구였고. 다연이 덧붙였습니다. 서영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 평생을 함께하자던 사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제발, 제 아기만은. 서영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아기는 우리 집 아들이야. 너랑은 아무 상관없어. 법적으로 싸워볼 거면 해봐. 우리 변호사 누군지 알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민욱이 비웃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쾅 닫혔습니다. 서영은 닫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1년 동안 살던 집, 이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서영은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놀란 표정으로 서영을 봤습니다. 댁은 12층 아니셨나요? 이사, 나가요. 서영이 겨우 말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친구집? 부끄러웠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시골에 계셨습니다. 걱정만 끼쳐드릴 것 같았습니다. 서영은 근처 찜질방을 찾았습니다. 5,000원을 내고 들어갔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나 될까요? 핸드폰으로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이 표시됐습니다. 84,000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회사를 다니며 모았던 돈, 결혼 전 갖고 있던 적금, 모두 사라졌습니다. 서영은 핸드폰을 움켜쥐었습니다. 찜질방 구석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이 깰까봐 입을 막았습니다. 출산한 지 겨우 하루. 몸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아기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작고 따뜻했던 그 느낌. 아기를 안았을 때의 행복. 이제 다시는 안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서영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목 놓아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영은 일어났습니다. 출산 후 이틀째. 몸 곳곳이 쑤셨습니다. 찜질방 식당에서 라면을 먹었습니다. 3,000원이었습니다. 잔액이 81,000원이 됐습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일주일? 2주일? 서영은 라면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영 씨 맞으시죠? 저는 법무법인 정진 소속 변호사입니다. 민욱 씨 측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만간 법원 출석 통지서가 나갈 겁니다.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친권은 민욱 씨가 갖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변호사 선임하셨습니까? 아직? 그럼 빨리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영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변호사? 그 비싼 변호사를 어떻게 구합니까? 손에 쥔 돈이 8만 원밖에 없는데. 서영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모든 게 막막했습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아기도 빼앗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무언가 해야 했습니다. 서영은 핸드폰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검색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법률 상담소입니다. 상담 받고 싶은데요. 오후 3시에 오실 수 있으세요? 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계는 오전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6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서영은 찜질방 식당에서
김밥을 먹었습니다. 2,500원. 라면보다 500원 쌌습니다. 오후 3시. 서영은 법률 상담소 앞에 섰습니다. 낡은 건물 2층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사무실.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전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준호입니다. 앉으세요. 30대로 보이는 남자가 말했습니다. 서영은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서영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소개팅에서 만난 남자, 결혼, 임신, 위임장애 한 서명, 출산 직후의 배신, 폭력, 아기를 빼앗긴 것, 재산을 빼앗긴 것, 모든 것을. 준호는 진지하게 들으며 메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혼이 아닙니다. 준호가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조직적인 사기입니다. 결혼 사기에 재산 편취까지. 서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진술만 있고 물적 증거가 없어요. 증거요? 네. 녹취, 문자, 서류. 상대가 사기를 계획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서영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재벌가라면 변호사도 최고급일 겁니다. 병원도 매수했고요. 싸움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해야 해요. 제 악이니까요. 서영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봅시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녹취, 문자, 서류, 증인. 있으면 전부 가져오세요. 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는 권력이 있어요. 방해 공작도 있을 겁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아기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준호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제 연락처입니다. 증거를 찾으면 바로 연락하세요. 감사합니다. 민욱 씨와 주고받은 문자부터 전부 캡처하세요. 그리고 등기부등본, 통장 거래 내역서를 떼오세요. 언제 재산이 이전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 병원 간호사가 목격했다고 하셨죠? 그분이 증언해주면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무서워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폭행 상처가 남아있나요? 지금도 아파요. 옆구리랑 팔에. 오늘 당장 병원 가서 진단서 받으세요. 늦으면 증거가 사라집니다. 서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천히 하세요. 증거는 신중하게 모아야 합니다. 서영은 상담소를 나왔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기다려, 우리 아기. 엄마가 꼭 데려올게. 가야 할 곳이 많았습니다. 먼저 병원, 그 다음 구청, 그 다음 은행. 서영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디 다치셨어요? 옆구리랑 팔. 맞았어요. 간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진료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의사가 진찰했습니다. 갈비뼈에 금이 갔을 수도 있겠네요. 엑스레이 찍어봅시다.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심한 타박상이었습니다. 진단서 필요하세요? 네. 2주 정도 안정이 필요합니다.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진료비는 15,000원. 남은 돈은 7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제 구청으로 가야 했습니다.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5시. 서둘러야 했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구청 민원실로 갔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부탁드립니다. 서류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소유자 박민욱. 이전 일자. 한 달 전.
임신 8개월일 때였습니다. 서영은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은행은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내일 가야 했습니다. 서영은 찜질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찜질방에 누워 핸드폰을 켰습니다. 민욱과 주고받은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사랑한다던 말들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서영은 문자를 하나하나 캡처했습니다. 100개가 넘었습니다. 다연의 SNS를 검색했습니다. 공개 계정이었습니다. 며칠 전 올라온 사진. 다연이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과 함께. 서영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사진을 캡처했습니다. 이것도 증거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서영은 내일 할 일을 생각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 그 다음 병원, 간호사를 만나야 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서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반드시 아기를 되찾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서영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은행에 가야 했습니다. 거래 내역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찜질방을 나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거래 내역서 발급 부탁드립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출력했습니다. 서영은 내역서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한 달 전 통장에 있던 3천만 원이 한꺼번에 빠져나간 날짜가 보였습니다. 위임장에 서명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출금자는 박민욱. 서영은 내역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또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일이 남았습니다. 병원 간호사를 만나는 것. 서영은 출산했던 병원으로 갔습니다. 고급스러운 병원 로비. 서영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갔습니다. 며칠 전 자신을 괴로워하던 표정으로 바라보던 간호사가 보였습니다. 서영은 다가갔습니다. 저, 기억하세요? 간호사가 서영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없는지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빨리 나가세요. 간호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이요. 잠깐만이라도. 서영이 애원했습니다. 간호사는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분 후에 병원 뒤편 카페로 오세요. 서영은 카페로 갔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0분 후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주위를 살피며 서영 앞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날 보셨잖아요. 제가 당한 일. 간호사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병원장님이. 알아요. 괜찮아요. 서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탁이 있어요.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그날 일어난 일을. 간호사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제가 증언하면 저도 잘릴 거예요. 아니, 그것보다 더한 일을 당할 수도. 알아요. 무서우시죠? 저도 무서워요.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 아기를 되찾아야 해요. 증언 없이는 이길 수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간호사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 분이 병원장님께 돈 봉투를 건네는 걸 봤어요. 그리고 당신을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아 끄는 것도. 그걸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하지만 간호사가 망설였습니다. 제 연락처예요. 서영이 종이를 건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기다릴게요. 간호사는 종이를 받았습니다. 서영은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도 두려울 겁니다. 서영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서영은 계속 증거를 모았습니다. 민욱의 회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민욱과 다연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두 사람이 자주 만나는 레스토랑을 찾아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서영은 그 레스토랑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민욱과 다연이 나왔습니다. 서영은 멀리서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걸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서영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최대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 여자 완전 멍청하더라. 그렇게 쉽게 속다니. 다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계획이 완벽했잖아. 아이도 없고 재산도 빼앗고. 민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험금은 언제 받을 거야? 그건 좀 더 기다려야지. 지금 당장은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서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보험금. 자신을 죽여서 보험금을 타려고 했던 겁니다. 서영은 계속 녹음했습니다. 그래도 애는 귀엽던데? 우리 아들. 다연이 말했습니다. 애야 뭐. 손주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 여자는 이제 아무 쓸모 없어. 민욱의 말에 서영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근데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 다연이 말했습니다. 뭔데? 그 여자가 소송 걸면 어쩌지? 변호사 선임하면? 걱정 마. 돈도 없는데 무슨 변호사를 구해? 설령 구한다 해도 우리 변호사한테는 못 이겨. 민욱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서영은 녹음을 멈췄습니다. 충분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서영은 뒤돌아 걸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준호 변호사에게 바로 연락해야 했습니다. 서영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서영이에요. 녹음 증거를 확보했어요. 정말요? 어떤 내용인가요? 민욱이랑 다연이 대화하는 걸 녹음했어요. 계획적인 사기였다는 걸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보험금 이야기까지. 잘하셨습니다. 당장 사무실로 오세요. 들어봐야겠습니다. 서영은 법률 상담소로 향했습니다. 도착해서 녹음 파일을 준호에게 들려줬습니다. 준호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면 됩니다. 결정적인 증거예요. 정말요? 네. 본인들 입으로 사기를 인정했으니까요. 보험 사기 계획까지. 이건 형사사건으로도 갈 수 있어요. 서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제 소송을 준비할 수 있나요? 네. 하지만 한 가지 더 필요합니다. 병원 간호사 증언이요. 그분이 증언해 주시면 완벽합니다.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 아직 연락이 없었습니다. 기다려 봅시다. 양심이 있다면 연락할 겁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영은 찜질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 병원 간호사예요. 서영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기억해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증언하기로 했어요. 정말요? 네. 양심이 너무 괴로워서요. 그날 일을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제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제가 변호사님께 연락드릴게요. 변호사님이 연락 주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영은 준호에게 바로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간호사분이 증언하기로 했대요.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송을 시작합시다.
서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드디어 반격할 수 있습니다. 아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서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영은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찜질방 휴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나왔습니다. 다연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최근 출산의 기쁨을 맛보신 다연 씨입니다. 아나운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연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서영의 아기를. 서영은 텔레비전에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 정말 예쁘시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집안의 귀한 아들이에요. 다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출산 과정이 쉽지 않으셨다고요? 네. 하지만 이 아이를 보면 모든 게 보상받는 것 같아요. 다연이 아기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영은 눈물이 났습니다. 저 아기는 다연의 아이가 아닙니다. 서영의 아이입니다. 요즘 대리모 논란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나운서가 물었습니다. 다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대리모는 필요하기라고 생각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이니까요. 그럼 혹시 대리모를 통해? 아니에요. 다연이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제가 직접 낳았어요. 이 아이는 제 아들이에요. 서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거짓말.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찜질방 휴게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재벌가 며느리래. 아이 정말 예쁘다. 서영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방송을 녹화했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서영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뉴스 댓글을 확인했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부럽다. 재벌가 며느리의 아들까지. 아기 진짜 귀엽네. 대부분 부러워하는 댓글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개의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출산 직후인데 너무 멀쩡해 보임. 진짜 본인이 낳은 거 맞아? 대리모 아니냐는 소문 있던데. 서영은 그 댓글들을 캡처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영은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다연이 방송에 나왔어요. 아기를 자기 아들이라고. 맞습니다. 방금 제보 전화가 여러 통 왔어요. 제보요? 네. 시청자들이 이상하다고 연락했대요. 대리모 의혹을 제기하면서요. 준호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거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요? 언론에 제보하는 겁니다. 진실을 알려야 해요. 서영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재벌가인데 언론을 통제할 수 있지 않나요? 모든 언론이 그런 건 아니에요. 정의로운 기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기자에게 연락해 볼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틀 후, 한 인터넷 언론사에 기사가 떴습니다. 재벌가 며느리 대리모 의혹. 진실은? 기사는 다연의 방송 출연을 다루면서 여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출산 직후치고 너무 멀쩡한 외모. 임신 사진이 전혀 없는 SNS. 갑자기 나타난 아기.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역시 이상했어. 재벌들은 다 이런 식이지. 친엄마는 어디 있어? 이거 사기 아냐? 서영은 댓글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더 많은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다른 언론사들도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욱의 회사에도 취재 요청이 빗발쳤습니다. 박민욱 씨, 대리모 의혹에 대해 해명 부탁드립니다. 기자들이 민욱을 쫓아다녔습니다.
민욱은 얼굴을 가리고 차에 탔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명숙의 집 앞에도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손주가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게 맞습니까? 명숙은 집안에 숨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계속 파고들었습니다. 병원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출산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정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박민욱 며느리 다연 출산 기록 없어. 대리모 확실. 기사는 병원 출입 기록을 근거로 다연이 그 병원에서 출산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오히려 같은 날 다른 여자가 출산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영이었습니다. 박민욱의 전 부인 서영 씨, 같은 날 출산 후 행방불명. 기사는 서영의 이름까지 공개했습니다.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이거 완전 사기극이잖아. 친엄마한테서 아기 빼앗은 거야? 재벌들 진짜 무섭다. 법적으로 문제 아냐? 친엄마 찾아줘야 하는 거 아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민욱의 회사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했습니다.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지 관리 안 되면 계약 재검토하겠습니다. 민욱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회사가 흔들렸습니다. 명숙은 언론사에 압력을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인터넷에 퍼진 정보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다연은 SNS를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캡처된 사진들이 여기저기 퍼졌습니다. 우리 아들과 함께 그 문구가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우리 아들, 남의 아들이지. 친엄마한테 돌려줘라. 서영은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주고 있었습니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영 씨, 이제 때가 됐습니다. 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시다.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여론이 우리 편이에요.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내일 법원에 가서 서류를 접수하겠습니다. 준비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반격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기다려, 우리 아기. 이제 곧 만날 수 있어. 법원 앞. 서영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준호가 옆에서 걸었습니다. 긴장되시죠? 네. 법정 앞.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서영 씨, 한 말씀. 서영은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제 아이를 되찾을 겁니다. 반드시요.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은 가득 찼습니다. 반대편에 민욱과 다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명숙도 보였습니다. 고급 양복 입은 변호사 3명이 옆에 있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났습니다.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입니다. 피고는 원고를 속여 결혼했고 재산을 편취했으며 출산 직후 폭력으로 아이를 빼앗았습니다. 준호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등기부등본, 거래내역서, 진단서,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그 여자 완전 멍청하더라. 그렇게 쉽게 속다니. 어머니 계획이 완벽했잖아. 아이도 없고 재산도 빼앗고.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민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보험금은 언제 받을 거야? 녹음이 끝났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피고 측 반론하시죠. 민욱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녹음은 불법 녹음입니다.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대화 당사자 일방의 녹음은 합법입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민욱의 변호사 얼굴이 굳었습니다. 증인을 신청합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병원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증인, 무엇을 목격하셨습니까? 준호가 물었습니다. 출산 직후 피고가 원고를 발로 찼습니다. 피고의 어머니는 원고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장께 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거짓말이야. 명숙이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호통쳤습니다. 원고는 계속 아기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다연 씨가 아기를 안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계속 괴로웠습니다. 양심이 아팠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조용히.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원고 본인 진술하십시오. 서영이 증인석으로 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대리모가 아닙니다. 서영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저는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편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당신은 저를 속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서영은 민욱을 바라봤습니다. 민욱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거짓이 아니에요. 제가 그 아이를 낳았다는 것. 제가 그 아이의 엄마라는 것. 서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10달 동안 뱃속에 품었어요. 10시간 진통을 견뎠어요. 그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를 절대 잊을 수 없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대리모가 아닙니다. 저는 그 아이의 엄마입니다. 친엄마예요. 아이를 돌려주세요. 제발, 제 아기를 돌려주세요.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사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피고 측,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민욱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없습니다.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재판부는 충분히 심리했습니다. 일주일 후 선고하겠습니다. 패정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서영은 준호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났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겁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서영 씨, 소감 한 말씀. 서영은 카메라를 봤습니다. 진실은 이깁니다. 저는 제 아이를 되찾을 겁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재판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대리모 사기극, 법정 공방, 친모 눈물의 호소,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저 엄마 진짜 불쌍하다. 재벌들 나쁜 놈들. 아기 돌려줘야지. 꼭 이겨라. 여론은 완전히 서영의 편이었습니다. 서영은 찜질방에 누워 뉴스를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면 판결이 나옵니다. 조금만 기다려, 우리 아기. 엄마가 곧 데리러 갈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선고일이 다가왔습니다. 서영은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준호가 함께였습니다. 오늘입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렸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은 지난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도 더 많았습니다. 민욱과 다연, 명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재판장님 입장하십니다. 모두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들어와 앉았습니다. 모두 앉았습니다.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 박민욱은 원고를 기망하여 결혼했고 재산을 편취했으며 출산 직후 폭력을 행사하고 친권을 불법적으로 빼앗았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제출된 증거들, 녹음, 증인 진술, 서류 모두가 이를 명확히 입증합니다. 민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원고 서영의 친권을 인정합니다. 아이는 원고에게 인도할 것을 명합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방청석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피고 박민욱은 원고에게 재산을 전액 반환하고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추가로 사기, 폭행, 재산 편취 혐의로 형사 고발을 권고합니다. 민욱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다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명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망치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서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뻤습니다. 이겼습니다. 아기를 되찾았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서영 씨,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영은 카메라를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실이 이겼습니다. 이제 제 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민욱 일가의 몰락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민욱의 정략 결혼 상대 집안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파혼합니다. 상대 집안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불임인데 대리모 사기극까지 우리 집안 이미지에 먹칠할 순 없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욱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거대한 사업 기회가 날아갔습니다. 다연은 더 심했습니다. 언론이 그녀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다연, 대리모 사기극 공모, 친모에게서 아기 빼앗아. 기사마다 다연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그녀의 SNS 계정으로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애 낳는 기계 취급하고 인간 말종, 감옥 가야 해. 다연은 SNS를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의 과거 발언들이 캡처되어 퍼졌습니다. 우리 아들과 함께 그 문구가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다연은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집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재벌가 안주인으로서의 위신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명숙, 대리모 사기극 주모자, 며느리 폭행까지. 기사 제목이 그녀를 주모자로 지목했습니다. 사교계에서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자선단체에서 이사직 해임 통보가 왔습니다. 집안 명예를 생각해서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은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집착하던 명예, 그것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민욱의 회사도 흔들렸습니다.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도덕성 없는 회사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거래처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하나 둘씩 떠나갔습니다. 직원들도 사표를 냈습니다. 이런 회사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민욱은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정략 결혼도 무산됐습니다. 회사도 무너졌습니다. 재산도 돌려줘야 했습니다. 위자료도 내야 했습니다. 형사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민욱은 핸드폰을 봤습니다. 수십 통의 악플이 달린 기사들, 사람들의 저주. 민욱은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다 끝났어.
민욱이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서영은 아기를 데리러 갔습니다. 준호가 함께였습니다. 민욱의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다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흔적이었습니다. 아기를 데리러 왔어요. 서영이 말했습니다. 다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서영은 아기를 봤습니다. 한 달 만이었습니다. 아기는 조금 자란 것 같았습니다. 서영은 아기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아기. 서영이 울었습니다. 아기를 꽉 안았습니다. 다시는 놓지 않을 겁니다. 미안해요. 다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서영은 다연을 봤습니다. 다연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정말 미안해요. 서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안고 돌아섰습니다. 집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서영은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엄마야. 엄마가 데리러 왔어. 서영이 속삭였습니다. 아기가 작게 웃는 것 같았습니다. 서영은 아기를 안고 걸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후, 서영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법원 판결로 돌려받은 재산으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아기 방도 마련했습니다. 서영은 아기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아기가 웃었습니다. 서영도 웃었습니다.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서영이 속삭였습니다. 아기가 서영의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영은 아기를 아기 침대에 눕히고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들어오세요.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좋은 집이네요.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서영 씨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준호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재산 반환 절차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자료도 입금됐고요. 정말요? 네. 그리고 형사 고발도 접수됐습니다. 검찰에서 수사 중입니다.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준호가 말했습니다. 언론 인터뷰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고요. 인터뷰요? 네. 하지만 서영 씨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서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게요. 정말요? 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하고 싶어요.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결정입니다. 일주일 후, 서영은 방송국에 갔습니다. 메이크업을 받고 스튜디오로 들어갔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진행자가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제의 인물을 모셨습니다. 대리모 사기 사건의 피해자이자 승소하신 서영 씨입니다. 서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처음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고, 아이를 빼앗겼고, 재산도 모두 잃었어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기 때문이었어요. 제 아이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엄마니까요.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영 씨를 응원했습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서영은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없었다면 이길 수 없었을 거예요. 서영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이깁니다. 싸우세요. 당신의 권리를 위해. 방송이 끝났습니다. 서영은 스튜디오를 나왔습니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감동했어요. 수백 개의 응원 메시지였습니다. 서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서영에게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여성 단체에서였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강연해 주시겠습니까? 서영은 수락했습니다. 강연장에 갔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영은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영입니다. 서영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속았는지,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이겼는지. 청중들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저는 대리모가 아니었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서영이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세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강연이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여자가 서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속이고 재산을 빼앗아 갔어요. 싸워야 할지 고민했는데 서영 씨 이야기를 듣고 용기가 생겼어요. 싸우세요. 서영이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제가 아는 변호사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기가 자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아기 옆에 앉았습니다. 아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있을 거야. 서영이 속삭였습니다. 아기가 잠결에 미소 지었습니다. 서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새로운 내일이 올 겁니다. 서영과 아기의 내일이.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 서영이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꼭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